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좀 차분하고 뮤트한 느낌으로 준비한 겟레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스토리에서도 올렸었던 에크멀의 쿠션 리뷰도 약간 넣어봤고, 그걸 보면서 또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제가 리뷰를 만들 거거든요. 준비하면서 메이크업 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차분하게 준비한 메이크업 겟레디예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작해볼까요? 저는 지금 스킨푸드 당근 패드에다가 에센스를 얹은 상태고요. 떼어줄게요. 요새 수분감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토너 패드를 올리고 이 위에 에센스를 여기다 이렇게 머금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일반 패드보다 훨씬 더 촉촉해요.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랍니다. 오늘 제가 엄청 좋아하는, 아니지, 말을 잘못했어. 엄청 좋아하는이 아니라 최근 들어 처음 가보고 싶었던 전시회를 갈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미팅이 있어서 조금 깔끔하게 준비를 해보려고요. 그리고 일상 얘기도 하면서 좋았던 쿠션도 오늘 좀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모아서 리뷰를 찍을 거예요. 제가 지금 좀 생리하기 전이라서 보는 것처럼 트러블이 좀 올라와 있어요. 겟레디 찍을 때 제가 깨끗한 피부를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제 압출했고, 여기 지금 턱드름 났고, 여기도 하나 조그마한 거 났고, 여기도 하나 났어요. 목까지 닦아주고 두드려줍니다. 시원하다. 어제 밤에 씻었는데 티가 안 나서 다행이에요. 그죠? 제가 머리가 길어서 매일 말리기가 힘들거든요. 얼굴 이렇게 하니까 어깨가 좀 좁아 보이는데 거울 때문에, 이게 지금 거울이거든요. 거울을 그냥 멀리에다 둘까요? 멀리에다 두면 잘 안 보여가지고 거울이 앞에 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네요. 이러고 이거는 저번에 넘버즈인에서 사면서 샀던 건데 푹잠 마스크팩 세럼. 자기 전에 쓰는 거래요. 근데 저는 요새 메이크업 전에도 수분 세럼으로 조금씩 쓰고 있어서 메이크업 전이니까 소량을 발라줄게요. 진짜 이번 주에 화장대 치워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완전 더러워요. 오늘 그 전시가 김나영님 있잖아요. 김나영님이 인스타에서 너무 잘 보고 있는데 거기서 가는 걸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피크닉이란 곳은 예전에 행사 때도 가봐서 언제든 전시를 하는 카페인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딱 저번 주말에 가려고 했죠. 근데 예약제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은 구하기가 엄청 어려운 그런 거라서 못 봤어요. 평일에는 자리가 남았길래 오늘 미팅 끝나고 갔다 오려고 예약을 했거든요. 가보려고요. 좀 이따 저녁 시간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오늘 미팅은 별건 아니고 아월즈 미팅이에요. 아월즈가 제가 그 향수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6월 중순쯤? 왜 시기가 자꾸 미뤄지냐면 향수를 출시할 때 나올 사은품? 이런 걸 제작하는데 좀 괜찮은 걸 제작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향수지만 정말 파격적인 그런 가격이랄까? 머리 좀 내려야겠어요. 어깨가 왜 이렇게 좁아 보여? 여러분, 저 필라테스 시작했거든요? 필라테스 시작했는데 어깨가 제가 엄청 동그래요. 이거를 좀 이렇게 피려고 다니고 있어요. 비싼 걸로 다니고 있어요. 1회에 막 8만 원인가 했는데 제가 워낙 의지가 없고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옛날 제 모습을 보면 의지가 생기면서도 다음날 되면 또 까먹더라고요. 식사는 조절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또 그게 마음처럼 안 되니까. 제가 오늘 보여드릴 파운데이션이 에크멀의 노 모어 쿠션 컨실라이터 이 제품이거든요. 이게 제가 주말에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리뷰로도 촬영을 해야겠다 했거든요. 이건 참고로 제 돈 주고 산 거고요. 제가 평소에 라뮤꾸님 영상을 너무 잘 봐서 영상 보고 산 게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왔다길래 평소에 메이크업을 보고 너무 항상 대단하시다, 정말 실력이 장난이 아니다, 멋있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라서 그런 분이 만든 쿠션은 분명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쿠션의 단점을 많이 최소화한 것 같아서 어떤 제품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써봤을 때 일단 마스크에 많이 안 묻어나려면 기초를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게 딱 좋고요. 지금 했을 때 내가 건조하지 않으면 이 정도로 하는 게 낫고, 나는 여기서 건조하다 하면 크림까지 마무리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제품을 썼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기초가 조금 더 촉촉해야지 이 제품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 선크림을 잘 안 바르지만 여름이니까 발라야 돼요. 그리고 압출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죠. 선크림 좀 발라라. 왜냐면 저처럼 이렇게 색소 침착이 많은 분들은 자외선이 정말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달바 제품 바를게요. 요즘에 달바에서 정말 미는, 이거 상세 페이지 보면은 그런 인증 검사도 받았더라고요. 많은 선크림이 좀 그렇게 투명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이렇게
발림성이 좀 가벼운 편이고 제가 예전에 이걸 쓰고 저는 뭔가 눈이 시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알코올이 없어서 눈 시림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다른 제품에서 느낀 건지 해서 오늘 다시 써보고 있어요. 여기 트러블 난다고 여기 다 붉게진 거 보세요. 피부는 정말 알 수 없어. 두드려줍니다. 밀리지 말라고. 되게 사용감이 가볍고요. 제가 이렇게 에센스라 말한 거긴 하지만 전 사실 이 정샘물의 마스터 클래스 앰플선? 이걸 썼을 때가 조합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쓸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묽은 에센스 선크림들을 보면은 저 역시 믿을 수 없어서 썬대용보다는 메이크업 베이스 겸용으로 사용을 할게요. 이거 약간 물크림 같은 건데 이런 좀 볼 쪽에만 코 이런 데 말고 이거는 메이크업 베이스 겸용인 것 같아요. 정샘물 이런 스킨케어 베이스들이 이런 광이 엄청나요. 왜냐면 정샘물 선생님의 피부 표현 같은 것만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정말 촉촉하고 피부에 탁 달라붙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 입술이 너무 건조한 것 같아요. 발라볼까요? 웨이크메이크에서 선물이 온 건데 비타민 수분톡 틴트 립밤 앞에 있어서 발라볼게요. 진한가? 이렇게 했고요. 에크멀 제품을 써볼까요? 오늘 날씨가 많이 좀 별로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촬영할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점점 밝아지고 있는 느낌? 비가 온댔는데 일단 퍼프가 되게 얇아요. 소리 들리나요? 쫀득쫀득? 이런 느낌이라서 루비셀 퍼프로 바르면 좀 두껍게 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제품을 이용해야 되고요.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시 쿠션? 이런 퍼프랑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통통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발랐을 때도 조합이 너무 좋아서 이게 뭐라 퍼프라 해야 돼? 제가 찾을게요. 근데 이런 퍼프랑도 조합이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저는 원래 들어있는 제품을 써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누디프를 사용했고요. 사실 비타풀도 구입을 했는데 제가 썼을 때 저의 피부의 단점은 붉은기고 붉은기를 따졌을 때는 이렇게 완전 노란 베이스인 누디풀이 제 피부에 정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뒷동만큼 찍어도 이만큼 나와서 뭔가 이 제품을 다 쓰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찍어볼게요. 진짜 노래요? 노랗죠, 여러분? 안 느껴지나? 노래요, 진짜. 이게 안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게 실제로 보면 엄청 노란데 참 신기한 거는 이렇게 덧바를수록 그 노란 느낌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진짜 내 피부색처럼 랄메꾸님 영상을 보면 이 목 피부톤과 맞출 수 있도록 나온 것 같은데 정말로 붉은기 진정이 너무 잘 돼요. 제가 지금 반쪽만 좀 가려볼게요, 붉은기를. 지금 제가 진짜 쥐똥만큼만 발라도 붉은기 커버가 정말 잘 돼요. 제가 지금까지 써봤던 것 중에 붉은기 커버가 제일 잘 되는 것 같고 약간 정샘물 쿠션이랑 비슷하거든요. 정샘물 쿠션이 엄청 얇아진 느낌이에요. 자, 여기도 한 번 더 이렇게 커버할 곳은 찍어서 더 발라주세요. 제가 지금 자연광에 찍어서 오히려 붉은기가 더 잘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진짜 그냥 일반 집에서 형광등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발라보시면 붉은기 진짜 많이 가려질걸요? 이거 붉은기 진짜 커버 잘 된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보면은 생각보다 좀 밝은 컬러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약간의 그 흰기도 도는 것 같아요. 단순히 좀 차분한 노란색보다는 화사함 때문에 약간 흰빛이 도는 것 같은데 어쨌든 되게 메이크업 되게 잘한 느낌이 들어요. 베이스 메이크업 되게 신경 쓴 느낌? 이렇게 딱 보면 알겠죠, 여러분? 지금 여기보다 여기가 붉은기가 훨씬 더 차분해집니다. 붉은빛이 많은 이제 21호에서 23호 분들이 썼을 때 제일 자연스러운 컬러라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가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붉은빛이 압출을 해서 염증 트러블이 나서 이게 왜 나은가 했더니 제가 최근에 누페이스를 엄청 세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제가 피지선을 다 건드려가지고 난 것 같아요. 얼굴살 없어져라 이러고 누페이스를 진짜 하루 왼종일 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막. 근데 누페이스가 근데 확실히 효과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안쪽에는 최대한 얇게. 저는 이게 이번에 나온 쿠션이라 생각을 했는데 기존의 그 노모어 쿠션 자체가 이런 느낌이었나 봐요. 아예 똑같고 두 개의 버전이 이번에 나온 것 같아요. 뭔가 케이스가 달라진 그런 느낌? 내용물은 똑같고. 이게 그래서 수정할 때도 정말 적은 양만 올라와서 막 찹찹찹찹찹 피부가 먹는 느낌? 그리고 모공 커버도 잘 되는데 이제 나는 기초를 진짜 깔끔히 할 거다 하면은 당연히 블렌딩이 적어지잖아요. 뻑뻑한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건 좀 더 신경 쓰거나 아니면 브러쉬를 이용하면 돼요. 이게 실제로 봐야지 느껴지는데 되게 노래요. 지금 봐도 노래요. 이게 느껴질란가? 근데 노랗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면 커버 잘 되죠. 왜냐면 지금 베이스를 엄청 얇게 바른 건데 붉은기가 커버가 되니까 평소에 붉은기 좀 스트레스였던 저한테는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깨끗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조금 노랗습니다. 저도 피부톤을 생각을 하면 1번을 쓰는 게 맞지만 1번을 썼을 때보다 2번을 썼을 때 붉은기 정리가 잘 돼서 제가 평소에 붉은기가 많을 때는 2번을 훨씬 더 잘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실라이터라고 이거보다 더 밝은 조금 되직한 밤이 있어요. 이걸로 이제 피부 안쪽을 눌러주는 거죠. 양감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쪽만 밝아져라.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되직한 제형이라서 여기 광이 좀 죽습니다. 내가 광을 살리고 싶다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게 또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눈 밑에는 컨실러를 딱히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딱 살아났죠. 그래서 내가 좀 더 살리고 싶으면은 쿠션을 다시 묻혀서 경계 부분을 또 돌아줍니다. 확실히 여기가 뭔가 약간 조금 더 신경 써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한 것 같죠? 여기는 되게 피부가 편안한 느낌이지만 여기가 뭔가 더 탱탱해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컨실 베이스도, 컨실 베이스 맞나요? 컨실 라이터도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커버력도 잘 올라와서 따로 좀 컨실러가 필요하지 않아도 돼서 약간 여행 갈 때 되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왜 이 쿠션을 미리 사봤어야 되는데 쿠션은 전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여기도 가릴게요. 더 밝긴 하지만 여기가 가려질 정도는 아니네요. 그렇지만 뭐 이 정도의 양감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눈 밑에는 가릴 수 있는 커버력이고, 평소에 나는 이제 20호를 쓴다 하는 분들은 1번이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이번에 더 밝은 컬러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내 피부톤이랑 아무리 맞춘 그런 베이스라고 해도 대부분은 밝은 컬러를 더 선호하니까 이렇게 양감 주는 것도 사실 귀찮잖아요. 그래서 더 밝은 컬러가 나오는 게 좀 다른 분들이 사용하기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해주면은 되게 약간 옛날에 서양 메이크업 같은 거 유행했을 때 여기 딱 양감 주고 여기 막 쉐딩하잖아요. 그런 약간 밀랍 인형 스타일의 그런 피부 메이크업이 됐고요. 이게 이제 나는 좀 부담스럽다, 나는 조금 더 얇은 피부 표현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기초를 그냥 더 촉촉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정샘물 물크림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더 피부에 올라와야지 이 제형이 더 얇게 도포가 되고요. 일단은 밀착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 단점부터 얘기하자면 이게 두 개잖아요. 그래서 꽉 닫아야 돼요. 꽉 안 닫으면 쿠션이 잘 안 닫혀요. 쿠션이 되게 미니멀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서 처음에는 로고가 어디 갔나? 스티커가 벗겨졌나 했더니 딱 여기에 노모어 요게 딱 끝이더라고요. 지금 컨실라이터를 하니까 코에 모공이 좀 드러나긴 하네요. 제형이 두꺼워서 요거는 다시 쿠션으로 조금 두드려줄게요. 마스크에 묻어나는 거. 마스크에 묻어나긴 하는데 밀착력이 좋아서 그렇게 많이 묻어나지도 않고요. 이게 좋은 게 있다면 제가 지금 뭐 파우더를 하지 않고 이것만 썼잖아요. 나가서 이걸로 수정해주면은 금세 또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보여드리는데 혹시나 여기서 좀 더 자세한 리뷰를 찍어볼까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생각보다 되게 잘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도 너무 잘 써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모아서 상황에 맞게 리뷰를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리뷰를 해야 되고, 얼마 전에 클리오 뉴 매트 파운데이션도 샀거든요. 리뷰를 해야 되는데 얼굴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요새 이 노모어 쿠션 리뷰 잘하려고 꼼꼼히 하려고 맨날 쓰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했고요. 이 다음에 이제 쉐딩을 해줄게요. 제가 쉐딩 산 걸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페리페라를 산 건데 또 안 보여가지고 그냥 투쿠풀스쿨 쓸게요. 이제 이게 좋다면 파우더를 딱히 안 하고 여기서 바로 그냥 쉐딩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되게 공들여서 한 피부 메이크업? 그러니까 되게 고수가 피부 메이크업 해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평소에 쿠션 바르면 이 정도 밀도가 안 올라오는데 밀도가 되게 쫀쫀하게 올라와서 밀랍 인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좀 베이스 꼼꼼히 하고 싶었던 분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이 보면은 약간 두껍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저는 이제 지성이라서 너무 좋지만 건성이 쓸 거라면 베이스를 촉촉하게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쉐딩을 하고 이게 난 깔끔하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몰피 M 330번이고요. 이제 여기 코를 세워주고 오늘 그래서 전시회 가려고 신경 써서 입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제 휴일이었거든요. 배송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쿠팡에서 19,000원짜리 치마 사서 입었어요. 쉐딩하니까 꼭 다시 나오네요, 쉐딩. 이거 눈앞에 둬야겠다.
자, 이렇게 밀랍 인형처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눈썹. 베네피트 3번이고요. 제가 머리가 좀 어두워져서 지금 눈썹 염색을 안 하는데 눈썹이 좀 진합니다. 눈썹을 자연스럽게 그려줄 거예요. 아, 이것도 리뷰해야 돼서 이니스프리 거 샀는데 이것도 지금 못 쓰고 있어요. 노무어가 갑자기 나타나 버려가지고 노무어 쿠션 리뷰를 하고서 또 여름이 되기 전에 에스쁘아와 이니스프리 그리고 라네즈 네오 쿠션 중에 뭐가 좋은지 테스트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사실 저는 라네즈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써봤을 때. 자, 눈썹 색이 좀 진해서 약간 안 맞네요. 눈썹을 그렸고요. 요즘에 재밌는 드라마가 생겼어요. 그건 바로 로스쿨이라는 드라마인데 정말 말 그대로 법에 관한 걸 보여주는? 이 눈썹 펜슬색이 달라서 이 머지 3번 코코아 이거 눈썹 마스카라 써줄게요. 로스쿨이라고 김명민 님이랑 김범님, 정혜영 님이 나오는데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할 거 없으면 보세요. 이렇게 눈썹도 해줬고요. 오늘 메이크업을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될까요? 저는 맨날 진하니까 그것도 참 고민입니다. 오늘은 이거 이번에 클리오 제품 파운데이션 사면서 샀거든요. 프로 아이 팔레트 미니래요. 로지 헤이즈 이거 써볼게요. 몰피의 R38번으로 이 정도 음영을 넣어줍니다. 필라테스 하는데 필라테스가 숨부터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배를 넣는. 그게 참 머릿속에서는 알겠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서 여러분들은 혹시 필라테스 하면은 자세가 교정까지 어느 시간 정도 걸렸나요? 물론 이게 생활 습관의 차이이기도 한데 이게 일주일에 1시간씩 한 2번 가는 걸로 바뀔 수가 있는지 궁금해요. 다니면서도 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1시간인데 되게 힘들긴 하더라고요. 눈 뒤까지 유명해줍니다. 베이스 색깔은 이쁜 것 같아요. 그 다음 컬러는 필리밀리의 530번으로 위에 붉은 컬러를 쓸게요. 속눈썹 파마도 얼마 전에 했거든요. 처음 한 데는 되게 바짝 해줬는데 이번에는 되게 우아한 컬러 해줬어요. 바짝은 아니고 은은한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 뷰러도 한번 안 해볼게요. 근데 속눈썹 펌 받을 때 좀 더 길게 걸리긴 하더라고요. 저번에 한 데는 30분이었는데 이번에는 1시간 걸렸어요. 속눈썹 펌은 3만 원 정도면 받을 수 있는데 눈에 안 좋은 분들도 있지만 이제 저처럼 직모분들한테는 정말 너무 편한 일이에요. 저는 진짜 뷰러 안 하면 편집하는 태호도 너무 편하다고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도 뷰러를 요새 어디다 둔지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너무너무 편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진한 브라운으로 음영 라인을 그려놓을게요. 이것도 에크멀의 08번인지 80번인지 쪼꼬미 브러쉬고 음영을 줘볼게요. 좀만 더 진하게. 이렇게 지금 섀도우를 이렇게 쓰니까 가루날림이 좀 눈 밑에 떨어지죠? 이렇게 라인을 그려줬고요. 파우더 브러쉬로 최대한 털어내야 돼요. 이제 브러쉬에 이런 스크류 브러쉬로 또 한 번 털어요. 그 다음에 좀 이따 두드려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이제 제가 맨날 진하게 메이크업 하니까 연하게 하는 메이크업도 궁금해 해주시길래 연하게 해볼게요. 제가 렌즈를 안 껴요. 옛날에 제가 중2 때, 중1 때 서클렌즈가 유행이라서 제가 어린이날 엄마한테 쫄라가지고 서클렌즈 사달라고 해서 안경집 가서 서클렌즈를 맞췄었거든요. 그 이후로 제가 눈이 나쁘니까 서클렌즈에 또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련한 짓이지만 원래 렌즈 꼈다가 원래 내 얼굴 보면 딴 얼굴 같잖아요. 아니 이건 내가 알고 있는 얼굴이 아닌데?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서클렌즈를 꼈던 것 같아요. 서클을 가고서 뭐 이제 달리라는 초코렌즈도 유행했고 그러면서 렌즈를 계속 끼니까 눈이 아주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렌즈 오래 끼면 각막 얇아진다. 잠깐 카톡 보다가 시간 보려다가 카톡 보다가 까먹었어요. 서클렌즈 얘기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되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써도 눈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그다음에 요새 쓰는 스틸라 아이라이너 이거 브라운이고요. 라인을 제가 그려줄게요. 눈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저희 고등학교 때는 토마토 선크림 이런 거 유행했잖아요. 스킨푸드가 섭렵을 했었죠. 그때 막 용돈 5만 원 받으면 그걸로 에뛰드 가서 막 비비 사고 그랬는데 그때 화장을 하지도 못했어요. 눈썹도 못 그리고 그랬는데 그냥 되게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화장품이란 게. 근데 무튼 눈에 결막염이 계속 오더니
라인을 조금만 더 그려줬고요. 어두운 라이너로 좀만 더 풀어줄게요. 근데 그러더니 결막염도 걸리면서 제 고등학교 때 저처럼 렌즈 끼는 애들은 그래놓고 막 안대도 끼고 막 그랬었다니까요. 렌즈 벗은 눈, 그 내 얼굴이 아니니까 그때 당시에는 나이 먹고 이제 딱 대학생이 되니까 눈이 진짜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더 안 좋아져서 제가 저번에 결막염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그냥 눈만 뜨면 한쪽에 항상 결막염이 걸려 있었어요. 그때는 결막염 때문에 학교도 잘 안 가고 이래서 학점도 2점대였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졸업을 했으니까 아무튼. 눈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 다음 해 여름에 아빠한테 이제 라섹 수술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엄청 비쌌어요. 120만 원이었나? 10년 전이었으니까 지금이랑 더 뭔가 체감이 달랐던 것 같아요. 아빠도 맘먹고 시켜주고 너무 감사했죠. 엄마가 시켜줬나? 아무튼 가족 중에 누군가 해줬는데 라섹 수술을 하기 전에 또 렌즈를 끼면 안 된대요. 근데 그때 당시엔 마스크도 안 꼈잖아요. 안경 끼고 동네 돌아다니는 거 자체가 창피한 거예요. 친구들 만나는 게. 그때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완전 진짜 지금 생각하면 미친 거였어요. 아 근데 컬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진짜 살짝만 찝어줄게요. 뷰러 안 하려고 자랑했는데. 네. 그래서 수술을 받고 제가 아까 각막이랑 렌즈 낀 거랑 상관없다는 게 저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더 깨끗하게 낀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오빠는 남자잖아요. 근데 저희 오빠랑 저랑 그때부터 오빠는 중3 때부터 전 중1 때부터 렌즈를 계속 낀 거예요. 근데 저희 오빠도 10년 넘게 콘택트 렌즈를 꼈거든요. 근데 딱 각막을 재러 갔을 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컬러 렌즈를 끼면은 눈에 산소 투과율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눈에 이런 데 보면은 그 핏줄이 되게 많아요. 이런 핏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중에는 대학생 때 각막 궤양까지 오더라고요. 이 검은색 눈동자에 하얀색 점 같은 게 생길 정도로 안 좋아졌어요. 그때 그런 걸 보고 아, 나 라섹 수술 해야겠다 해서 한 건데 저희 오빠는 오래된 렌즈를 군대 갔었으니까 렌즈를 바꿔줄 사람이 없잖아요. 클리오 마스카라 쓸게요. 그렇게 꼈는데도 각막이 두께가 제일 두껍게 나오더라고요. 맥시멈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거 보고 이게 상관없구나. 엄청 더럽게 꼈을 테고 저희 오빠가 그렇게 오빠를 까는 것 같지만 좀 그렇게 막 위생적인 사람은 아니라서 그런 거 보고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라섹 수술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두께로 나오긴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시력이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이 맨날 컴퓨터하고 맨날 눈앞에 핸드폰 두고 이래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시력이 1.5까지 나왔는데 지금 0.67 정도 나오거든요. 6에서 7? 좋으면 0.8까지 나오는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운전할 때는 항상 1.0 안경을 끼는데 안경을 끼면서 운전을 시작해서 안경이 없으면 엄청 불안해요. 근데 안경을 항상 차에다 두고 다녀서 괜찮긴 한데 그래서 요새는 TV를 보는 집이라든지 차 안에는 안경이 항상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술을 굳이 다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눈이 많이 안 좋아지긴 했는데 사실 제가 뭐 안경을 벗고 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 분명히 더 안 좋아지겠죠? 왜냐면 제가 수술하기 전 시력이 마이너스란 시력은 없겠지만 난시도 좀 있었고 근시도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고도근시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원래 항상 다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신체는 원래대로 살이 빠지면 살이 찌고 싶은 걸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네, 제가 유지를 못했죠, 잘. 이제는 뭐 잘 보일 사람도 없고 그냥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안경 끼고 그러려고 그래서 수술은 안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시력이 점점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라섹 수술을 한 거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렌즈 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그 이후로 렌즈를 못 껴요. 왜냐면 그때는 렌즈가 앞이 안 보이니까 끼면 더 잘 보여서 끼고 있곤 했는데 지금은 렌즈를 끼면 앞이 안 보여요. 앞이 되게 이렇게 시야가 흐릿하게 보이고 잘 안 보여서 안 끼고 그리고 제 눈 아래 렌즈가 제대로 붙어있질 않더라고요. 렌즈는 안 끼는데 아무튼 제가 그래서 렌즈가 선물로 온 게 엄청 많아요. 렌즈를 안 끼는데도 선물로 옛날엔 진짜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렌즈가 하나같이 유통기한이 엄청 길어요. 지금 100개도 넘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나누려고 했는데 온라인에서 나누는 것 자체가 불법이더라고요. 코로나가 사라진다면 이제 플리마켓을 열어서 그때 나눠드려야겠어요. 오프라인에서 나눠도 되나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아쉬운 게 되게 많아요. 저는 사실 그 아월즈도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뭐랄까 오프라인에서 저도 일을 하면서 여러분을 자주 보고 뭔가 그냥 그런 생각을 했지만 아무튼 지금 와서 소용없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고 이번에 산 블러셔인데요.
뭔가 그런 되게 큰 행사? 이런 거 하면서 여러분도 계속 막 보고 싶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쉽더라고요. 제 성격상 사실 그런 게 잘 되지도 않아요. 저도 밖에서 여러분 보면 좀 부끄러워요. 3C의 더블 띵크라는 색상이고요. 되게 성격이 지금 저는 그래서 제가 유튜버 하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인간관계도 되게 좁게 사귈 뿐더러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INFP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도 가끔 조회수가 많아지면 가끔 좋긴 하지만 부담스러워요. 뭔가 막 댓글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되게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그래서 전화도 못했어요. 이거 피카소의 108번? 어느 정도였냐면 배달하는 거 전화하는 것도 무서워했고 아파서 학원 못 가는 것도 20살 초반까지는 전화도 못했어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의사표시도 잘 못했거든요. 싫은 걸 싫다고 하는 걸 못했는데 이게 내 일이랑 이어지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사표시는 똑바로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런 사회에서는 안 하면 내 손해예요. 그래서 저는 싫으면 싫다고 잘합니다. 남자친구가 뭐 어디 가자 해도 싫어, 잘합니다. 뭐 먹자, 싫어, 이거 먹을 거야. 이런 그런 의사표시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메이크업 잘 됐죠? 맨날 제가 메이크업 너무 진하게 한 것 같아서 오랜만에 연하게 했고요. 입술을 해야 되는데 오늘 뭘 바르지 입술에? 입술을 일단 지우고요. 쿠션으로 립라인을 즐기고 저는 입술 주변에도 이렇게 피지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짜증나요. 그다음에 웨이크메이크의 자두립. 이거는 그 냄새만 아니면 딱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쫀쫀하면서 그 에뛰드 픽싱 틴트 정도는 아니지만 잘 들러붙어 있어요. 이 정도면. 어때요 오늘? 좀 밝은 느낌으로 했네요. 오늘 메이크업을 조금 뮤트한 느낌으로 한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죠? 색감이 좀 날라가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하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머리는 고데기 다 했는데 이 앞머리 부분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머리가 좀 눌린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오늘은 앞머리 없는 느낌으로 해볼까요? 여기 옆머리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저 목걸이가 다 사라져서 맨날 이것만 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 약간 더 좀 캐주얼한 거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없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지. 제가 자주 하던 그 에센셜 V 목걸이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녹이 쓸고 있는 상태라서 어쩔 수 없었는데 그 제가 한 3년 끼니까 좀 색깔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거는 다시 사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노래졌었는데 그때 그거 하고 뭐 딴 목걸이 샀다가 그거를 어디다 둔지 기억이 안 나요. 아 진짜 오래 꼈는데. 그래도 오래 꼈으니까 없어져도 보내줘야겠죠? 이미 약간 맛이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앞머리를 내리는 게 낫나요? 또 감성사진 찍으려면 이렇게 내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리고 찰칵 이렇게 찰칵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고요. 고데기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가방 들고 준비하고 올게요. 제가 손가락이 뚱뚱하거든요. 그 팔뚝과 팔목에 비해 손가락이 뚱뚱해요. 어렸을 때부터 통통했어요. 손이 별로 못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손을 보면 하나같이 제 지인들은 도라에몽 같다고 하면은 주먹이 여기가 안 들어가니까 도라에몽 같다고 그렇게 많이 말을 하거든요. 저 역시 제가 손가락이 뚱뚱한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정말 통통해요. 근데 이제 살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는 기성품으로 만들어진 반지가 안 들어가요. 제일 큰 사이즈를 껴도 검지에 잘 안 들어가요. 저는 여기 들어가려면 기성품으로 18호는 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반지 욕심이 별로 없어요. 안 들어가니까 반지도 들어가서 고를 수 있어야지 욕심이 생기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인가 그때 남자친구랑 커플링한 게 있었어요. 구찌에서. 그 반지가 32만 원인가? 저렴해서 이제 국민 커플 반지 그런 거였는데 그게 은색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냥 스펠링이 귀여워서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커가면서 가방도 보시면 알겠지만 다 금장만 하거든요. 목걸이도 금장만 하고 모든 액세서리와 이 철은 금색으로 다 맞추고 있어요. 은색이 싫은 건 아니지만 그냥 색상을 하나로 맞추면 훨씬 더 통일감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제가 은색 반지를 끼기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 옷은 다 금색이고 목걸이도 금색이고 가방도 금장인데 반지만
하지만 은색인 게 너무 튀어서 끼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느 순간부터 그 반지가 좀 유치하게 느껴지기도 해서 또 제가 안 끼니까 상대방은 좀 실망하고 왜 맨날 안 끼냐, 왜 나만 끼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끼기 싫다. 얼마 전에 종로에 가서 다시 맞췄거든요, 반지를. 근데 훨씬 쌌어요. 제가 이거 굳이 18K로 해가지고 20 얼마긴 했는데 25만 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한 짝이. 훨씬 더 그런 명품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고, 그리고 18K잖아요. 그래서 일반 14K인가? 그거보다 좀 더 노래요. 노란데 커플링 디자인을 보러 가니까 하나같이 너무 예물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반지로 보이길 원하지도 않고 너무 화려하고 저는 좀 심플한 걸 좋아해가지고 이 디자인을 이렇게 보면 보여드리려나요? 보이나요? 이 디자인으로 맞췄어요. 여기는 얇고요. 이렇게 보면은 밑에가 이렇게 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낍니다. 이렇게. 이걸 끼면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실반지를 맞췄어요. 실반지를. 이건 개당 10 얼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또 이런 반지 있으면 평생 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 낄 거 치고는 가격이 그렇게 비합리적이다 이런 거 못하겠어요. 왜냐면 금이니까. 14K라서 이게 좀 더 밝기는 한데 20호인가 그래요. 진짜 엄청 커요. 근데 그 기성품에서 18호가 거기서 직접 되니까 또 20호, 막 21호 나오더라고요. 제가 진짜 웬만한 남자랑 손가락 굵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무튼 이번에 반지를 맞춰서 세트로 너무 잘 끼고 있고요. 그동안 실버 925나 이런 건 좀 녹으면 막 냄새 맡으면 천냄새 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안 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좀 손가락이 통통하신 분들, 남들 막 여기 들어가는 거 나 막 액기에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는데 이번에 제 딱 손가락에 맞는 반지를 찾아서 너무 좋고, 그곳 이름이 동현인가 그렇거든요. 저는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제일 유명한 곳에 간 것 같고 찾는 데까지 한 보름 걸린 것 같아요. 보름 걸렸는데 어쨌든 저랑 같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래서 금색으로 해서 다시 껴주고 있고요. 이렇게 했고 오늘 차림새는 보면은 밑에 스커트를 입었거든요, 검은색. 그래서 오랜만에 딱 이게 미팅할 때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경조사나 이런 그런 스타일로 듭니다. 윗옷을 더 밝은 걸 입고 싶긴 한데 이거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준비를 했고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깔끔하게 한 것 같아요. 제 눈 화장 항상 여기서 더 진하게 하잖아요. 이런 메이크업이 좋다면 앞으로도 겟레디 할 때만큼이라도 메이크업을 더 연하게 할 수 있고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소소한 얘기보다는 메이크업 얘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노모어 쿠션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영상 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조금 더 휴식을 취하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겟레디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